네, 전국의 내니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고 또 그리고 힘이 떨어지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아픈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 중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갑자기 뭐 어떻게 되는 병은 아니지만 그냥 방치하거나 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몸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를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나이 들어서 건강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이제 대사증후군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사들이 판단하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죠. 뭐 그 중에 뭐 혈압 문제, 혈당 문제,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들 하는 이제 나이 100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것이 이제 각 신체 장기 각 부위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냥 환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추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당뇨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본론 부분에서 좀 할 거고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그 대사증후군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활 습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은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당뇨는 몸하고 떨어질 수는 없는 병이고, 그리고 평생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치라는 거 없고요. 물론 이제 당뇨에 좋다는 뭐 민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속설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뇨라고 확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민에 빠지죠. 이제 약을 이제 계속 먹어야 되려는지, 계속이란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아주 뭐 평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특히 혈압약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나 혈압약 진짜 뭐 먹으면 막 몸도 이상하고 몸이 붕 뜨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뭐 힘드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뭐 약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 결정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약을 드시라는 것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또 그렇게 추천들을 많이 하고요. 당뇨는 쉽지 않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뭐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흘러가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을 천천히 갉아먹는 그런 병이라고 하죠. 보통 많이 말하는 합병증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합병증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몇 가지 지표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혈당 얘기를 많이 하지요. 혈당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뇨 초기에 이제 발병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인슐린 처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혈당을 좀 낮추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처방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그 혈당이 잡히시는 분들도 그거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특히 단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빵, 이런 뭐 밥, 빵, 뭐 여러 가지 라면, 짜장면 뭐 그런 탄수화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콜라, 사탕, 초콜릿, 멈출 수 없는 유혹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제해서 드셔야 됩니다. 물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먹는데 상당히 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당뇨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라면 이렇게 한 그릇 드시는데 막 손을 버벅버벅 떨면서 드시고 뭐 6개월 만에 처음 먹었다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의 질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젊으신 분이 발병을 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반면에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신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화혈색소 얘기를 하지요. 당화라는 것은 피가 막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뭐 보통 이제 5% 미만의 아주 좋은 사람부터 뭐 심한 사람은 10%까지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하고 평균 혈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표로 다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의사분들은 미국의 이제 의사들이 만든 그 지표를 따라서 보통 6.5%를 기준으로 이제 그 이상이 넘어가면 당뇨, 그 이하면은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뭐 그 조건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먹지 못하는 고통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춰서 다소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고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그런 식사들을 하셔야 되죠. 일단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그 다음에 또 뭐 비타민과 미네랄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3대 영양소 중에 소위 말하는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을 좀 많이 먹는 뭐 그런 식습관 내지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것이고요. 당뇨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몸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환 내지 증상인데 굳이 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완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숙명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뇨를 잘 관리하시면 오히려 그 자기의 건강을 맹신한 나머지 갑작스럽게 뭐 큰일을 당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당뇨가 있으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평균 수명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뇨로 일단 확진이 되고 이제 의사분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를 이제 처음부터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대학병원 가보셨는지요? 첫째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대기 시간 길고요. 세 번째 의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1분에서 2분 그 정도밖에 만나서 얘기할 거리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많은 환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보시고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충분하게 보시고 이분하고 이렇게 좀 긴 시간 얘기하시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확진이 되시고 나시면 대학병원도 가보시면 좋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이 치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굳이 대학병원을 그래 꾸준하게 다니시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에 당뇨를 잘 보시는 분이라고 소문나신 그런 그 개인병원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보통 뭐 대학병원은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처방을 주시는데 집 근처 병원에서 뭐 한 달짜리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또 실손보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뭐 혈압도 한번 재 봐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좀 두서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당화혈색소 6.5%를 너무 고집할 필요 없다는 것이 제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한 7.0%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물론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를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당뇨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식습관 관리, 두 번째 운동, 그리고 마지막이 약물입니다. 약물은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천연에 없는 일단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온 약들을 많이 주시죠. 일단 혈당 내리는데 주력을 하고요. 뭐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에 이제 소위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이제 좀 다른 시야 내지는 각도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자연치유나 뭐 이런 쪽, 뭐 대처의학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셔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당뇨는 의사가 고쳐주는 병이 아니고 본인이 관리하는 병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현재 지금 내 당화 혈색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거, 그게 1번입니다. 당화 혈색소 잘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보셔야 될 것이 단백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줌에 거품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이제 미세 단백뇨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수치서부터 하지만 이 콩팥, 즉 신장의 기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통 주변에 보면 콩팥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시면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합병증에 많이 나오는 게 심혈관 질환들 아니겠습니까?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저도 담배 끊은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만 담배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끊는 것이 좋고요. 뭐 이게 뭐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한번 당해보시면 아십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여러 가지 가는 이제 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을 통해서 내 심장 부분까지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심장 부분이 많이 이제 석회석처럼 이제 허연 게 껴서 뭐 이렇게 보인다고도 이렇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 당시 썼을 때 위해서 완전 마취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느낌 있으실 분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걸으셔야 됩니다. 식사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주 걸으셔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걷는다는 것이 좋다는 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운동을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처럼 뭐 헬스에 가서 험나게 운동하고 뭐 그런 것도 좋아 봅니다만은, 그리고 당뇨에는 뭐 근육 운동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 운동이 좋다.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육을 많이 키워라,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 일일이 쫓아서 하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나부터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라도 도는 연습하시고요. 더 좋은 것은 배우자와 함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가족과 함께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의 문제인데요. 보통은 이제 뭐 일본에서 뭐 의사들이 나오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식사하는 방법을 거꾸로 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한 상을 차리면 밥 한 술 뜨고 그 다음에 뭐 국 먹고 반찬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식사량의 3분의 1 정도를 일단 반찬을 위주로 먹습니다. 물론 맛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맛집 기행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보면 그분들 뭐 고기 먹으면서도 반드시 그 흰 쌀밥을 곁들여서 먹는 거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당뇨 환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좀 어렵다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밥을 가능하면 이제 이 밥 그릇 자체를 좀 작게 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밥 먹고 반찬 먹고 국 먹고 그런 것보다는 반찬, 국, 그 다음에 밥 이렇게 드시는 게 혈당을 서서히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긴 합니다만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게 꽉 좋다 그런 생각은 아직은 안 드는데,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면서 제가 심지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화혈색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약 먹으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보다는 이 병은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병이고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은 저를 도와주시는 조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게 거꾸로 되고 병원에 갔다 와서 약 주니까 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낭패를 보실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습관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당뇨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색소 7.0% 괜찮지 않습니까? 6.5%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6.5% 맞추려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기느니 그냥 우리 나이 정도, 물론 이제 60세 넘으신 분들 대상이겠습니다만 7.0%에 맞춰서 하고, 실제로 또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뭐 너무 6.5%에 타이트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당화혈색소 중요한 수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세 단백뇨 잘 보시고, 당뇨에 관한 얘기는 좀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몇 편에 나눠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